안녕하세요. 멍구야입니다. 네, 오늘 수확량 관련 용어부터 할 차례입니다. 네, 표준 수확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써놓기로는 제가 가입 품목의 품종, 수령, 재배 방식 이런 것들 등에 따라서 정해진 수확량이라고 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일단은 가입 품목을 사과라고 하고, 품종을 부사라고 하고요. 수령을 5년생으로 할게요. 재배 방식은 밀식 재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품목의 부사, 그러니까 사과 부사에 한 5년생의 밀식 재배를 하면 표준, 전국 평균 그냥 얼마나 달릴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위가 중요한데 킬로그램당 주라고 하면 부사가 한 5년생의 밀식 재배로 하면 한 그루에 얼마나 달릴까? 이런 거를 나타내는 표예요. 이게 실제 표준 수확량이 5년생이니까 14kg. 14kg. 이런 거거든요. 표가 있어요. 5년생의 사과 부사 밀식 재배면 14kg. 한 주에 14kg 정도가 열리는 거예요. 수령이 9년생이면 늘겠죠. 확 늘어요. 27kg로. 네, 수령이 9년생일 때는 27kg 이런 거예요. 이게 다른 품목들도 있겠죠. 사과 말고도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고, 품종에 따라 다르고, 수령에 따라 다르고, 재배 방식에 따라 다른데, 이제 이런 것들을 평균적으로 좀 표준적으로, 우리 전국에서 표준, 요 정도면은 농사 평균 표준 정도 짓는 거야. 27kg보다 더 많이 지을 수도 있고, 더 적게 지을 수도 있겠죠. 농사 이제 기술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아니면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사 9년생 밀식재배면 한 주당 27kg 정도 수확하더라 라고 정해진 게 표준 수확량이에요. 우리가 사과를 재배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3년생인데 똑같아요. 사과, 부사, 수령은 13년생이고 밀식재배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13년생 과손을 이제 인수를 하거나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 농사를 처음 져요. 인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열릴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올해 보험을 처음으로 가입을 하려고 그래요. 내 과손에 어느 정도 열릴지 감이 안 잡혀요. 보험을 가입은 해야 되겠고, 근데 보험을 가입할 때 보통 2월달 정도 가입한단 말이에요. 사과는 어느 정도 열리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데이터가 전혀 없잖아요. 보험을 계속 가입을 해왔으면 내 밭에 와서 계속 조사를 해가고 하니까 데이터가 쌓이는데 처음 가입하니까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사과 부사 13년생 밀식재배면 31kg더라. 주당 31kg 정도 열려요. 100주 가입하시려고요? 그러면 3100kg 정도 가입하시면 돼요.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거죠. 그게 곧 표준 수확량입니다. 아예 필기를 하나, 이게 필기까지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재배 방식이 자꾸 나오니까 사과만 한번 해볼까요? 아예 나온 김에 필기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궁금하시고 나중에 평가사가 되셔도 좀 중요하게 쓰이니까요. 이 재배 방식, 이 과수의 재배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과하고 배로 구분이 됩니다. 네, 재배 방식 적용 품목이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 과수 중에서요. 그러면 일단 사과하고 배가 있습니다. 재배 방식, 죄송해요 여러분, 필기하는데 자꾸 틀려서 형태가 더 맞는 말 같아요. 방식이나 형태나 같은 말이긴 한데 그래도 좀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배 형태 적용 품목이 사과하고 배가 있는데요. 사과부터 알아볼게요. 사과 재배 형태입니다. 사과 재배 형태예요. 사과 재배 형태는 밀식 재배. 언뜻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네, 밀식 재배가 있고요. 반밀식 재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재배가 있어요. 밀식 재배, 반밀식 재배, 일반 재배입니다. 그래서 밀식 재배는
외성 대목을 사용을 합니다. 대목 이름이에요. 우리 접을 붙인다고 그러죠. 사과를 바로 심으면 오래 걸리니까 뿌리를 이렇게 남겨두고 이 목 대목 여기 이 위에 꽂아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미리 이미 적응이 되어 있는 거죠. 토양이나 이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접이 붙으면 자라면서 자라는 거거든요. 요 접 붙이는 여기를 곧 대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성 대목을 이용해서 밀식이에요. 굉장히 촘촘하게 짓는 거 말씀드렸죠. 네. 촘촘하게 짓는 형태로서 외성 대목을 이용하고요. 외성 대목을 이용해서 밀식으로 재배하는 형태를 말해요. 네, 밀식으로 재배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제식거리가 4.0에서 2.0 미터 이하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심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2m 이하, 그 다음에 이제 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가 4m 이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나무가 이렇게 4그루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 다니는 길이고요. 나무가 이렇게 4그루가 있으면 요 사각형이 한 주당 제식 면적이거든요. 이게 한 주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 면적이라고 해서 나무가 4개지만 이게 한 주당 제식 면적이에요. 이 한 주당 제식 면적이 2 곱하기 4니까 8제곱미터 죠. 한 주당 제식 면적은 8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네. 이거를 10아르로 환산을 하면 125주 정도 되는 거예요. 네. 10아르는 1000제곱미터니까 네.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반밀식 재배는요, 마찬가지로 외성 대목을 이용해요. 갑자기 생각나서 미리 좀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필기를 하는 거 알아두면 좋으시고, 이제 이론서가 나오면 시험 범위가 한정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두루두루 넓게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도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외성 대목을 사용해요. 그런데 밀식 재배와 일반 재배의 중간이에요. 반밀식이잖아요. 그래서 밀식 재배와 일반 재배의 중간 형태. 네,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밀식 재배는 아까 제식거리가 4.0 곱하기 2.0이었잖아요. 미터로. 이거를 초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 재배보다는 미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5.0 곱하기 이게 일반 재배거든요. 3.0m 사이의 재배 형태입니다. 그래서 5.0 곱하기 3.0까지 15제곱미터까지는 반밀식 재배로 쳐요. 그래서 8제곱 한 주당 제식 면적은 8제곱미터 초과 15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10아르로 환산을 하면 66에서 한 124주 정도가 돼요. 그러면 반밀식 재배가 됩니다. 됐죠? 일반 재배는 쉽죠? 제식거리가 뭐 이제 외성 대목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네, 이 대목 얘기가 자꾸 왜 나오냐면 뿌리가 있고 이제 위에 접을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수영이 위로 이렇게 커요. 위로. 옆으로 안 퍼지고요. 위로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촘촘하게 제식 거리를 좀 촘촘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옆으로 나무 옆으로 이렇게 커버리면 촘촘하게 못 심잖아요. 겹치니까. 네, 그래서 외성 대목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재배는 뭐 외성 대목이 의미가 없으니까 5.0 곱하기 3.0 미터를 초과하는 재배 형태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재식 면적이 한 주당 재식 면적은 15제곱미터 초과일 거고요. 재식 주수는 65주 이하가 되는 거죠. 네. 이래요. 이게 사과의 재배 형태가 이렇습니다. 밀식, 반밀식, 일반 재배. 이거에 따라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 재배 형태에 따라서 표준 수확량 달라지고요. 가입할 수 있는 수령도 달라져요. 사과 같은 경우엔 밀식 재배 3년, 반밀식 재배 4년, 일반 재배 5년생부터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반 재배를 3년생에 가입을 못해요.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필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말 나온 김에 배까지 한번 해볼까요? 배의 재배 형태예요. 배의 재배 형태입니다. 배는 밀식 재배, 마찬가지로 반밀식 재배, 그 다음에 소식 재배로 나뉘어집니다. 소식 재배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밀식 재배 같은 경우는 재식거리가 6.0 곱하기 3.0m 이하. 그러니까 주당으로 따지면 뭐 배 같은 경우는 뭐 외성 대목 이런 거 없으니까요. 그냥 재식거리와 주당 재식 면적으로 따질게요. 주당 18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죠. 이게 이제 밀식 재배고요. 반밀식 재배는 재식거리가 6.0 곱하기 3.0m 초과입니다. 그리고 6.0 곱하기 6.0m 이하예요. 그러면 주당 재식 면적은 주당 재식 면적까지 쓰면 더 깔끔하겠네요. 주당 재식 면적은 18제곱미터 초과 36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거고요. 그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요. 일반 재배라고 안 부르고 배는 이 소식 재배라고 불리는데요. 재식거리가 6.0 곱하기 6.0m 초과하면 소식 재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당 재식 면적이 36제곱미터 초과하는 재배 형태를 의미합니다. 네. 사과하고 배만 여러분들이 조금 일시정지 해놓으시고 이렇게 저장, 필기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갑자기 생각나서 막 적어 드렸어요. 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갑자기 생각났으니까 여러분들 필기 해두시면 네, 넓게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론서니까요. 네, 그래서 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재배 형태, 재배 방식 이런 것 등에서 따라서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이 품목의 표준 수확량들이 정해지는 거죠. 이 표준 수확량과 이제 이 표준 수확량은 그 보험을 가입 처음 할 때 내가 얼마나 열리는지 내 농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그냥 이런 밀식 재배 부사의 몇 년생은 몇 킬로더라 이렇게 좀 정해진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 보험 가입할 때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 평년 수확량이라는 게 있어요. 가입연도 직전 5년 중에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서 가중평균해서 산출한 예. 되게 말이 어려운데 이런 거죠. 2022년도에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해요. 얼마나 열리는지 모르잖아요. 보험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은 표준 수확량 정해져 있으니까요. 네, 보험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은 갖다 쓰면 되죠. 그런데 이분은 보험을 되게 오래 가입하셨던 분이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막 이렇게 가입을 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가입을요. 그러면 2019년도에도 10kg, 2020년도도 10kg, 2021년도도 10kg 열렸어요. 그럼 2022년도는요? 얼마나 열릴까요? 3년 연속 공교롭게 딱 10kg씩 열렸어요. 물론 이러진 않겠지만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여기는 매년 10kg씩 열리는 과수원이니까 10kg 열리겠네. 그죠?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보험 조사로 한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매년 10kg 열렸던 과수원이니까 10kg 열릴 거야. 네.
그럼 가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기대되는 수확량이요. 우리 표준 수확량은 데이터가 없었으니까, 이전에 데이터가 없었으니까 표준 수확량표 부사가 몇 년생이 무슨 밀식재배면 몇 킬로야 평균이 이런 거지만, 평년 수확량은요, 내 농지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은 전국 이 정도가 표준, 평년은 내 과수원, 내 농지는 이랬어예요. 그러니까 표준은 전국 평균, 평년은 내 농지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그럼 거꾸로요, 제가 그냥 3년만 할게요. 원래 5년인데 이해를 편하기 위해서 10kg가 열렸고요. 막 들쭉날쭉 하는 거죠. 5kg가 열렸고요. 재해가 있었나 보죠. 9kg이 열렸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얼마가 열릴까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은 10kg 걸렸고, 한 번은 5kg가 열렸고, 한 번은 9kg 걸렸잖아요. 네, 이거를 더한 거죠. 이거를 하나, 둘, 셋, 3년이잖아요. 3년의 평균으로 나누는 거예요. 8kg이 열리겠네. 이렇게 예상을 하는 수확량. 그래서 일단 8kg으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열리는 거에 따라서 이제 조정이 좀 이루어지긴 해요.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일단 가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입을 해놓는 겁니다. 이게 곧 평년 수확량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설명 보면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서 가중평균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너무 어려워지는데, 우리 예습 치고는 너무 어려워지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2017년, 2018년 네, 이렇게 있고 2022년도에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보험 가입을요, 했고요, 안 했고요, 안 했고요, 했고 했어요. 했다 안 했다 막 해요. 그러면 했을 때 평년 수확량, 보험 가입을 했으니까 이제 수확량이 나오잖아요. 네, 했을 때는 평년 수확량, 보험 가입을 안 해서 데이터가 없을 때는 표준 수확량 값을 놓고 가중평균 한다는 뜻이에요. 네, 더 이상 디테일하게 계산 문제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네, 예전에는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네, 뭐 이론서나 이런 방향을 봤을 때 더 이상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런 뜻이구나. 아, 보험에 가입을 안 하면 평년 수확량이 없으니까, 그래, 평균을 내려면 표준 수확량의 평균, 보험에 가입한 연도는 자료가 있으니까 평년 수확량의 평균, 이렇게 가중 평균을 내는구나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상 깊이는 지금 단계에서는 할 게 아니에요. 이것만 알고 계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뭐 방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뭐 문제집에 넣거나 출제 가능성이 있다 싶은 문제집에 넣거나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때가 올 겁니다. 지금은 그냥 여기까지만, 용어의 이해니까 여기까지만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입 수확량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이죠.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보험 계약자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보험 가액 설명 드릴 때 왜 보험 가입 금액은 50에서 100% 사이에서, 보험 가액의 50에서 100% 사이로 선택할 수 있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하면 보험 가입 금액은 결국 이 평년 수확량 곱하기 그러니까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될 테니까,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난 50%만 가입을 할래요. 나 원래 10kg 열리는 과수원인데 올해는 그냥 5kg만, 50%만 가입할래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 거의 없고, 네,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다 가입을 해요. 보상을 반밖에 못 받으니까요. 100% 10kg 가입을 할래요. 내 과수원 평년 수확량에. 이게 곧 가입 수확량입니다. 근데 보험을 처음 가입하는 사람들은 이 평년 수확량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보험에 첫 가입하시는 분들은 표준 수확량에 선택도 안 돼요. 표준 수확량에 100% 가입이 원칙입니다. 보험 첫 가입은요. 네, 표준 수확량에 100% 요게 원칙이에요. 밑에 이제 뭐 계약 변경으로 평년 수확량이 줄어들 경우에 가입 수확량도 줄어들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주당 10kg이에요. 평년 수확량이. 근데 100주예요. 그래서 1000kg으로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그런데 나중에 우리 평가사들이 조사를 하다가 나무를 샜는데 100주가 아니고요. 70주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를 세봤더니 가입을 100주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나무가 그럼 30주가 죽었느냐 아니면 떠내려갔느냐 유실되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입이 잘못된 거예요. 예, 가입할 때 우리 그 영업점에서 나무수를 일일이 다 세고 가입하지 않거든요. 가입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계약 변경을 평가사분들이 요청을 합니다. 평가사 일 중에 하나예요. 계약 변경을 100주가 아닌데요? 70주인데요? 그러면 이분은 700kg만 가입이 돼야죠. 1000kg가 아니고. 이렇게 계약 변경이 될 경우에는 가입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 가입 금액도 깎이고요. 다 깎여요. 그럼 이분은 분명히 돈을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1000kg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환불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디테일한 건 나중에 이 과목이나 이런 데서 배우시겠지만, 아무튼 계약 변경으로 평균 수확량이 줄어들 경우엔 가입 수확량도 줄어들 수 있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입 수확량은 불변이 아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챙겨두세요. 기준 수확량, 네, 막 뭐 평년 수확량, 표준 수확량, 가입 수확량, 기준 수확량 계속 이제 수확량은 똑같은데 앞에 두 글자가 바뀌니까 이제 헷갈리시죠, 슬슬. 짜증나시고. 기준 수확량은 적과전 종합 과수 품목에서 자기부담 과실량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수확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지금 이 과목에서 배우시고 계실 텐데, 제가 지난 강의 때, 지지난 강의죠. 적과전, 적과후, 착과수 뭐 이런 것들 설명드렸잖아요. 적과전 종합, 이거는 제가 이제 용어 회전이 끝나면은 이제 보장 방식별로 한번 또 흐름 강의를 할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적과전 종합 위험 방식이잖아요. 용어를 할 때 풀어서 하면 되게 쉬워요. 적과 전에는, 우리 적과 배우셨죠? 적과 전에는 종합 위험을 보장해준다 해요. 그러니까 적과 전에는 종합적으로 위험을 웬만한 건 다 보장해줄게, 이겁니다. 그럼 적과 후에는 종합적으로 보장 안 해주고요. 적과 이후에는 어떤 특정한 위험만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전 종합위험 방식이에요. 적과 전에는 뭐 웬만한 거는 다 보장을 해줄게, 자연재해는. 그런데 적과 이후는 웬만한 자연재해를 다 보장을 안 해주고 우리가 약관상 정해진 위험만 보장을 해주겠다. 그런 거 뭐 태풍, 우박, 뭐 집중호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만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용어를 잠깐 설명드리면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런 과수 품목에서 기준 수확량은 이제 여기서만 나오는데, 적과전 종합 과수 품목, 이게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과수 4종이라고 해요. 과수 4종. 사과, 배, 단감. 나중에 다 배우실 거예요. 떫은감. 네, 이런 과수 4종. 적과전 종합, 위험, 과수 품목이요. 이 기준 수확량이 여기서 나오는, 여기 품목에서만 등장하는 건데, 가입을 할 때요, 몇 킬로가 열릴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적과를 한단 말이에요. 이 품목들은 모르기 때문에 많이 열렸다가도 막 3000개 열렸는데 적과하고 나니까 1000개다 이럴 수도 있고 600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과가 끝난 이후, 적과 후, 착과수, 그게 곧 실제 수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적과 전에 달려있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준 수확량 혹은 이거를 개수로 환산하면 기준 착과수가 되는 거죠. 적과 후 착과수가 곧 기준 착과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재해가 없을 경우요. 무게고 개수가 되겠죠. 기준 수확량은 무게고 기준 착과수는 달려있는 개수를 의미해요. 이제 여기다가 가입과중을 곱하면 무게를 곱해지니까 이제 기준 수확량이 되는 거고요. 기준 착과수의 가입 수확량을 곱한 게. 그래서 뭐 자기부담과실량 계산시 기준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구할 때 기준이 되기도 하죠. 내 과수원이 적과 후 착과수를 해봤더니 100개가 열렸더라. 처음에 막 한 500개 열렸었는데 다 쓸모없는 것들이고, 이제 쓸 때 이제 내가 수확할 것만 남겨놓고 전부 다 적과를 했더니 100개 남았어요. 이제 나는 이 100개를 수확을 할 거예요. 이게 진짜 수확량이죠. 500개는 허수잖아요. 진짜 수확량이에요. 나는 100개를 이제 이거를 이만큼을 수확을 할 거야. 적과란 거야. 나머지 400개는 쓸모없어서 적과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과가 끝나기 전까지 이 과수원에 몇 개를 수확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된다고 해서 기준 착과수 이제 여기에다 이제 키로 과입 과중을 곱하면 그게 기준 수확량이 되는 거고요. 근데 자기 부담 비율이 20%다. 그러면 20개는 자기 부담 함수 과실수가 되는 거고, 자기 부담 과실량은 여기 또 이제 뭐 한 300g이다 개당. 네, 개당 300g이다. 그럼 60kg는 자기 부담 과실량으로 빠지는 거죠. 이 500개 곱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수확하는 거에. 네. 처음에는 500개가 열렸지만 이건 허수란 말이에요. 30개가 떨어졌어요. 난 100개를 가지고 가려고 수확가 달아놨는데 태풍이 불어 30개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100개에서 30개가 떨어졌기 때문에 피해율이 30%잖아요. 이 500개에서 30개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든 계산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얘가 곧 기준 착과수, 이제 무게가 되면 기준 수확량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두 가지로 지금 이 과목에서 배우실 텐데, 적과 종료 전에 착함수 과실수가 없어요. 줄어든, 피해를 입어서 줄어든 과실수가 없어요. 이거 이 과목 내용이긴 하지만 과실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의 이때의 기준 착과수는 적과 후 착과수였죠. 이제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500개가 열렸었지만 400개를 따버리고 난 100개, 적과 후 착과수가 100개, 이걸로 수학을 할 거예요. 이게 곧 기준 착과수가 되는 거죠. 인정된 적과 종료 전에 재해가 없었으니까요. 400개를 그냥 적과한 거잖아요. 기준 착과는 적과 후 착과수인데 적과 종료 전에 인정된 착과감소 과실수가 있어요. 과실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기준 착과수는 적과 후 착과수, 적과 후 착과수에서 착과감소 과실수를 더한 거잖아요. 이 과목에서 배우셨죠? 네, 이거를 다시 설명해 드리면 500개가 있었어요. 적과 후 착과수, 적과 다 따버리고 100개를 남기려고 그랬는데 재해가 있었어요. 냉해, 날이 추워가지고요. 애들이 다 오그라붙어 갖고 70개밖에 안, 적과를 해보니까 70개밖에 안 돼요. 적과 후 착과수가. 원래 100개 열려야 되는데 30개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기준 착과수는 똑같이 100개예요. 재해가 없었으면 100개 열렸어야 되는데 재해가 30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적과 착과수를 더해서 100개가 되는 거예요. 네, 이 과목에서 좀 배우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네, 그죠? 이게 뭔 소리 하시면 곤란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기준 착과수에 그럼 다 아시잖아요. 쉽게요. 다시는 내용이니까. 기준 착과수에 가입 과중을 곱하면 그게 곧 기준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적과 후 착과량입니다. 네, 이거는 그냥 적과 후 착과수에 가입 과중 곱하는 거예요. 아까 기준 착과수에 가입 과중 곱해서 기준 착과수에 가입 과중을 곱하면 기준 착과량이 됐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적과 후 착과수에 가입 과중을 곱하면요, 적과 후 착과량이 되는 거예요. 네,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수량은요, 감수량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감수량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35분을 넘고 있으니까, 네, 감수량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손해평가사 1차, 2차 시험 및 실무 자료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손해평가사를 사랑하는 모임 손사모 카페에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